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부활시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확진수 증가에도 입원율은 안정세를 보이며 뉴저지 입원 환자의 99%는 미접종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테슬라 전기차 택시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퀸스 공원에서 한 소방관이 약에 취한 청소년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애틀랜타 스파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앨런 롱에게 종신형을 내려졌습니다. 오는 11월 있을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역대 최대로 한인 17명이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팬데믹 중 새로운 취미로 양봉이 뉴욕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했던 지난 지침을 뒤집고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발표했던 자료에서 감염세가 상당히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 전역의 3분의 2에 달하는 해당 지역 중 매우 높은 지역은 46%를 차지하는데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주리,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등 주에서는 거의 모든 카운티가 해당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은 미 전역의 17%를 차지하는데 뉴욕시 대부분과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 에섹스 카운티 등이 해당됐습니다. 또한 이달 초 백신을 맞은 학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 결정을 뒤집고 교내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셰 웰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는 델타 변이는 이전 변이들과 달라 특이하게 작동한다며 백신 접종자들 중 드물게 감염되어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가 있어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자들은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증상을 보일 확률이 낮으며 입원자의 대부분은 미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감염세가 하락하던 지난 5월 13일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시 1%에 불과하던 델타 변이는 현재 전체 감염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와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시켰고 일각에서 백신 접종이 불가한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규정 부활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인 마스크 지침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마스크 지침 변경이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필수적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결정에 대한 정부 측의 지지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과 미접종 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전국적인 델타 변이 확산으로 백신 접종자들까지도 감염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들은 비과학적인 정보에 집착해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세 이상 미국인의 57%가 백신을 완전 접종받았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3만 7천 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4월 초 최고 338만 회에 비해 8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같이 접종자가 줄어들고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신규 감염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현재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5만 2천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주에 비해 무려 1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숀 네일 랜드 목사는 백신 접종을 마친 일부 교인들은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에 따라 교인들 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 병원의 간호사인 맥크리는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돼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무심코 전염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의 백신 접종률은 4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인 공립학교와 대학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개학하면 학교에서 자녀들이 감염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아과 학회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시카고, 워싱턴 등 일부 주는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재향군인회 그룹 병원 측은 11만 5천 명의 현장 의료 종사자에게 앞으로 2개월 안에 예방접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연방기관이 접종 명령을 내린 최초의 사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에서 전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입원 환자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국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1월 뉴욕시에서 2차 코로나 웨이브가 시작됐을 때 입원 환자 비율과 현재 신규 입원 환자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261명의 뉴욕시 주민들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6월과 7월 대부분의 기간 동안 200명 미만의 최저치에서 상승했지만 지난해 입원이 급증한 때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입원과 사망의 대다수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시 보건부는 6월 15일까지 50만 건의 양성 반응, 3,700건의 입원, 8,000건의 사망 중 98%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에 달하며 5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7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97명으로 한 주 전보다 67% 증가했는데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25일 기준 주 전역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419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일 사망자 수는 3명이 추가돼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뉴저지에서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3만 3천여 명 중 99.99%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수치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입니다. 주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사망한 사례도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뉴저지에서 49명의 백신 접종자가 사망했고 이들 대부분이 만성 또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전역에서 지난 15일까지 총 1억 6,1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이 중 돌파 감염 사례는 1,141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백신 미접종자들의 코로나 감염 후 사망 비율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18,000명가량의 사망자들 중 99.2%가 백신 미접종자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테슬라 전기차를 이용한 파란색 택시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레벨사는 내달 2일 월요일부터
50대의 테슬라 전기차를 이용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레벨4는 뉴욕 택시 리무진 위원회 TLC 측이 지난 6월 22일 전기 택시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TLC는 최근 뉴욕시의 친환경 정책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레벨4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레벨의 전기 택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우버나 리프트와의 경쟁에 더해 뉴욕의 옐로우캡 택시기사의 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벨 측은 우선 맨해튼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시작한 뒤 수요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벨 측이 예고한 서비스 개시 지역은 옐로우캡의 주요 활동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택시 수요가 8에서 90%가량 떨어진 만큼 옐로우캡 택시 영업에는 최악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을 준비 중인 레벨4의 차량은 진한 파랑색의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택시 서비스를 위해 개조돼 앞열의 조수석 의자를 없애서 운전자가 장기간 운전해도 다리의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오늘 기준 영업을 시작할 50대 중 49대가 번호판을 받았으며 총 15대가 인스펙션을 통과했습니다. 레벨 측은 다음 주 월요일에 최소 15대의 테슬라가 운행되고 3주 이내에 50대가 모두 도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벨4에서는 우버나 리프트와는 달리 풀타임으로 직원을 고용해 차량 서비스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레벨4의 운전사는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퀸즈 한 공원에서 비번 중인 소방관이 10대 청소년 무리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브루클린의 피자 가게에서 벌어진 6명 남성의 난투극과 관련해 한 명의 용의자가 어제 검거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0시경 퀸즈 주니퍼 밸리 파크에서 10대 청소년 약 100여 명이 모여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3명의 청소년들이 한 남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도로 위에 쓰러뜨립니다. 남성은 44세의 뉴욕시 소방관으로 비번 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의 담장을 넘는 무리의 한 청소년을 발견하고 한 소리를 했다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뉴포스트에 따르면 한 청소년이 셔츠를 벗더니 지나가던 소방관에게 시합날이라고 외치며 당신과 싸우겠다고 도발하자 모여있던 무리가 일제히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뒤이어 한 소년이 뒤에서부터 다가와 병으로 뒤통수를 쳐 소방관은 반려견을 놓치며 그대로 쓰러졌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방관은 당시 청소년들이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최근 곳곳에 많은 공원이 청소년들의 자전거 도난 사건이나 흡연 문제, 불법 불꽃놀이 등 통제 불능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추적 중인 3명의 청소년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새벽 3시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한 유명 피자 가게에서 직원과 손님 간 벌어진 큰 패싸움 영상이 어제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이 촬영한 약 1분짜리 영상 속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적어도 6명의 남성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점점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공간을 제외한 가게 구석구석에서 격한 난투극을 펼치는 가운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무로 된 피자 뒤집개를 집어들고 옆에 있던 남성을 향해 마구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한 가게 직원도 스테인리스 국자를 들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피자 가게 난투극은 일부 술에 취한 고객들이 여성 손님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피자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부터 다른 손님들까지 합세해 싸움이 번지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Guys in the back were like, please stay behind the counter. And then they came, they rushed them. Not really sure who threw the first punch. It was mayhem. It was complete mayhem. It was like a Looney Tunes cartoon.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34세 피자 가게 직원과
고객을 돕던 32세 남성이 얼굴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싸움을 벌인 고객 중 한 명인 33세의 한 남성은 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체포된 남성은 가게 CCTV 영상을 보면 SNS에 공개된 스마트폰 촬영 영상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고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그저 누명을 벗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애틀랜타의 스파샵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에런 롱이 오늘 체로키 카운티 법정에서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22세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오늘 애틀랜타 총격 사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를 열었습니다. 이 절차는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피고인에게 신문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나 무죄 답변을 하게 됩니다. 롱은 자신에게 적용된 4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가중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가 형량 협상을 마쳐도 재판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인 남성인 롱은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죽이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숨진 피해자 4명은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앞서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지난 22일 체로키 카운티 검찰이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과 형량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애틀랜타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개 한인단체는 체로키 카운티 검사가 유족, 총격 생존자, 애틀랜타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아무런 통보 없이 형량 협상에 들어간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 최소 12개 학군에서 한인 17명이 후보로 등록해 역대 가장 많은 한인들이 교육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어제 오후 4시 기준 버겐 카운티 각 학군별 후보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2개 학군에서 17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한인들이 출마한 학군은 팰리세이드 파크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은영, 이현진 현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과 신창균, 정수진 후보 등 총 4명입니다. 교육위원 3명을 뽑는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당초 7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이현진 후보 등과 러닝메이트를 이루었던 존 몰로가 중도 사퇴하면서 총 6명의 후보가 대결하게 됐습니다. 민은영, 신창균, 정수진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이뤘고 이에 맞서 이현진, 케이티나 센티가 러닝메이트를 구성했습니다. 포틀리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에스더 한 실버 현 교육위원과 초선을 노리는 김민정 후보 등 2명이 출마했습니다. 총 3명을 뽑는 가운데 한인과 타민족 4명이 후보로 나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리버에지에서는 심규창, 은강현 교육위원이 연임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해링턴파크 브렌다조 교육위원과 데마레스트 이규순 교육위원, 레오니아 최다미 교육위원, 리치우드 곽현주 교육위원도 연임을 위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외에 리치필드 류용기, 노르드 샘박, 클로스터 여자경, 파라무스 조지송, 잉글루드 클립스 줄리 이 후보가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총 17명 한인 후보 가운데 9명은 현 교육위원 연임에 나선 것이며 8명은 새롭게 교육위원 당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 새로운 취미로 양봉이 많은 뉴욕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작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어 벌집 제작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팬데믹 중 빈 호텔과 사무실 옥상 등에 방치되었던 벌집들은 대거 올여름 개방한 퀸즈 카운티 농사박물관의 양봉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팬데믹 중 들새 관찰이나 원예 등 자연 활동의 인기 증가와 함께 늘어난 양봉 수요를 감당해온 이 양봉장에서는 올봄 재개한 양봉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벌나비 정원을 운영하는 공원이 늘어났고 지역시장에서는 자가재배 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납장 2개 정도의 작은 공간에서 재배할 수 있는 벌집은 개인 가정으로부터의 수요가 늘었고 루프탑 서식지를 조성하려는 맨해튼 건물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 마케팅 자원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11만 5천 명에서 12만 5천 명의 양봉가가 활동 중입니다. 뉴욕시는 2010년에 양봉을 합법화했는데 뉴욕시 보건심리위생부에는 작년 326개의 벌집이 보고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벌집을 포함하면 뉴욕시 내 600개 이상의 벌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 호텔을 포함한 각종 사업장들에서는 벌집을 키워 자가 재배한 꿀로 요리와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시 양봉가 협회 회장 앤드류 코테는 최근 조지아로부터 12,000마리의 벌이 들어있는 이탈리아 꿀벌 300상자를 입수해와 개인 양봉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양봉가들의 인기종인 꿀벌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연사박물관의 무척추 동물학자 세라 콘블러스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200개의 천연 벌종이 있는데 유럽에서 온 꿀벌은 이러한 천연 매개 곤충들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 이외의 꿀벌 수입을 삼가야 한다며 양봉가들이 천연벌 사육에 더욱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벌관리단은 작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목세공 직업교육재단인 브루클린 우즈와 협력해 지역 벌집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천연종을 위한 소나무 벌집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정부가 상당수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여행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결정은 최근 백악관 고위급 회의 후 정해진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국인에 대한 여행 규제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앞서 CDC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해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3단계로 하향한 지 2달 만에 사실상 여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달 초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폐쇄 조치를 최소 8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접종을 마친 미국인에게 8월 9일부터 국경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CDC는 스페인, 포르투갈, 쿠바, 사이프러스, 키르기스탄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상향하며 미 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CDC는 또 지난달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감염 급증을 이유로 2단계 높은 3단계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뉴욕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간소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다른 부서로부터 350명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8월 3일까지 현재 검토 중인 신청서 4,838건을 확인해 해당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까지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신청서 검토를 완료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는 지난달부터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접수받고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테니스 동호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인 2021 KANY 컵 테니스 대회가 다음 달 28일 롱아일랜드 로즐린 소재 크리스토퍼 몰리 테니스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뉴욕 뉴저지 지역 18세 이상의 테니스 동호인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크게 복식 부문과 단체 대항 부문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복식팀 구성은 남성, 여성, 혼성 등이 모두 가능하며 단체 대항은 팀당 6명으로 구성되며 8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상금과 메달이 수여되며 대회 기념 티셔츠와 음료 및 간식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열리는 만큼 신청 시 모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류승환 감독, 김윤석, 조인성 주연의 한국 영화 모가디슈가 오는 8월 6일 뉴욕을 비롯한 북미에서 개봉합니다.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으로 모가디슈에 갇힌 남북 외교관들의 생사를 건 탈출 속에서 경험한 참혹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연속적인 긴장감 넘치는 영화의 스토리와 내전 속 전쟁의 공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한 영화입니다. 7월 28일 한국 개봉에 이어 8월 6일 미국과 캐나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모가디슈는 믿고 보는 류승환 감독 작품으로 연기파 배우 김윤석, 조인성, 허준호 등 베테랑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맨하탄 AMC 엠파이어 25에서 개봉될 모가디슈는 영어명으로 Escape from 모가디슈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